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비교적 쉽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생이다비즈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비교적 쉽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귀책 사유 없이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하였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한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경우에는 법원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채권이 누락된 사유, 뒤늦게 추가한 사유 이런 것들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이미 개시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인가 결정까지 받고 변제를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서 돈을 갚으라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는 채무의 그 규모나 성격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채권자를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야 완전한 면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 신청해서 없애버리고 그 채권자를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변제기간 3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정도가 지나서 이미 너무 많이 갚은 상태라면 이걸 그냥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갚는 것은 너무 손해가 크다,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포기하고 다시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액적으로 누락된 채권의 규모에 따라서 나머지 요건들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치고 면책 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그 면책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5년 동안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으면서 갚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개인회생 말고 신용회복 절차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회생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 다 정리하신 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 제도도 이용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말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